자, 변준철 선생님과 함께하는 거꾸로 교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회 두 번째 오늘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달해온 과정을 알아봅시다 라는 시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국내 총생산, 1인당 국민 총소득, 자동차 등록대수, 휴대전화 가입자 수 자료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달해온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볼 건데 먼저 1960년대 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농업, 어업, 임업 등이 발달하였습니다. 농업, 어업은 잘 알고 있을 텐데 임업은 좀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임업이란 임은 수풀림자를 나타냅니다. 수풀림자 한자로. 즉 나무나 숲에서 물건을 얻어내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농업, 어업, 임업 등은 자연에서 물건을 얻어내는 1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차 산업이 1960년대 이전에는 발달한 산업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어떤 산업이 발달했을까요? 1960년대에는 옷이나 신발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공업이 발전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공장이나 손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산업이 공업이 되겠는데 이러한 공업은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경자는 가벼울 경자고 중공업에서 중자는 무거울 중자입니다. 즉 공업,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나 손을 통해서 물건을 만드는 공업 중에서도 옷이나 신발과 같이 가벼운 제품, 가벼운 기계나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공업을 경공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경공업이 발달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노동력은 충분히 많았었고요. 하지만 기술과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중공업 같은 경우는 중공업은 철강산업이나 조선산업처럼 여러가지 기술이나 자본이 많이 필요한 산업을 중공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수학여행 때 포스코를 견학했었죠. 포스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중공업 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공업은 굉장히 많은 기술과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1960년대에는 그런 기술 자본이 부족한 대신 노동력은 충분했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만들거나 할 수 있는 옷이나 신발 같은 경공업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멘트, 비료, 정유 산업 같은 것이 발달한 이유는 당시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많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나라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짓기 위한 시멘트, 황폐해진 땅을 살리기 위한 비료, 그리고 또한 여러가지 기계를 돌리거나 에너지를 내기 위한 정유 산업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까지 같이 발전했던 것입니다. 1970년대에는 어떤 산업이 발달했을까요? 1970년대에는 석유, 화학, 조선, 전자, 제철 산업 등 본격적인 중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공업은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 기술이나 자본이 갖춰져야 발달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1960년대에 발달한 경공업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한 그에 대한 돈을 벌어서 이러한 중공업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980년대 산업을 살펴보죠. 1980년대에는 더욱더 기술력이 발전해서 자동차, 정밀기계 산업 등의 기술력이 굉장히 고도로 필요한 산업 등이 발달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 수만 25,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정밀한 기계인데 당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발전해서 이러한 산업을 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 산업 등이 급격히 발전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저번에도 말했죠. 우리나라만큼 인터넷이 빠른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또한 컴퓨터 기술 강국이 되었던 것이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에는 서비스업과 첨단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업은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어떤 물건이나 재화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일을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사가 우리의 머리를 잘라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분들이 우리에게 물건을 판매해주거나 또는 상담해주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모두 서비스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 같은 경우는 우주산업이나 인공지능 또는 유전산업 등 이러한 산업들이 모두 첨단산업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릭터 산업, 드라마, 영화, 케이팝 등의 문화 산업은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곽광받고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 공부를 잘 했는지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처럼 답을 틀리게 말하지 않을 테니까 잘 풀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경공업이 발달한 이유는 노동력은 풍부했지만 기술과 자본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OX.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O입니다. 자, 경공업이 발달했던 이유는 노동력은 풍부했지만 기술과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경공업이 무엇을 만드는 공업이라고 했죠? 그쵸? 신발이나 옷과 같이 사람의 노동력이 풍부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업이 경공업이 되겠습니다. 경공업과 달리 배나 철강 등을 만드는 중공업 같은 경우는 노동력뿐만 아니라 기술과 자본이 풍부해야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1960년대에는 발전하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중공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는 서비스업과 첨단산업이 발달하여서 우리나라에서 경공업은 모습을 감추었다. OX. 한번 잘 생각해 봅니다. 정답은 X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비스업과 첨단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긴 했지만 경공업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발이나 옷을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고 있죠. 즉 시대가 변하면서 산업이 발달하는 산업은 달라지긴 하지만 이전에 발달했던 산업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을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을 해둡니다. 자, 오늘 문제를 맞추지 못했거나 아니면 앞의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는 친구들은 역시 좌절하지 말고 이 동영상을 다시 앞에부터 보면서 다시 공부해보면 되겠죠. 또 다음 시간까지 해올 것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모둠끼리 맞춰볼 퀴즈를 준비해 오도록 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퀴즈를 준비해 오라고 했지만 쌤이 깜빡하고 모둠 친구들끼리 맞춰보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꼭 한번 퀴즈를 해볼 테니까 몇 퀴즈, 간단한 퀴즈라도 몇 개 준비하도록 합니다. 또한 역할극을 할 건데 이번 역할극은 1960년대 이전 산업, 1960년대 산업, 1980년대 산업, 2000년대 산업, 미래의 산업에 대해서 역할극을 할 겁니다. 아까 우리가 2000년대 산업 이전까지는 배웠었지만 미래의 산업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일부러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어떤 산업이 발달할까? 지금이 발달한 산업이 아니라 어떤 산업이 발달할지 한번 상상해서 아니면 또는 조사를 통해서 미래에는 어떤 산업이 발달할지 한번 예측해보고 그러한 역할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니까 간단하게 자료를 조사해보고 어떤 내용으로 역할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자, 수업 시간에 다시 보고 오늘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